신흥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고 수학교사 김용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2학년에 진학했을 때 꼭 필요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학 과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나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들을 잘 결정하길 바라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수학은 그저 문제만 많이 풀고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점수를 많이 얻어가는 그런 단편적인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와 진로에 맞춰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학 과목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일단 그 목록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1학년 때 함께 배웠던 수학 상, 수학 4에 해당되는 공통 과목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따른 과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으로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있고 진로 선택으로는 기하, 수학과제 탐구,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어떤 차이점을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그 차이점을 가장 먼저 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평가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생활과목부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또 성취도가 5단계에 나누어져서 표시되고 수강자 수와 석차 등급이 모두 표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수학과제 탐구,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원점수와 과목평균만 나오고 표준편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성취도도 5단계가 아니라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강자 수만 나와 있고 석차에 따른 등급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수학과 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졌던 그 수학 과목들 안에는 가장 중요한 위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위계란 이전 단계의 것을 거쳐야만 다른 단계의 것을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선 수학 과목들의 구성표를 보면 일단 수학이 있고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아시다시피 미적분에는 위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1과 수학 2, 일반 선택 과목 중 수학 1과 수학 2를 이수해야만 미적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과목에는 위계도 있고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공통 과목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2학년이 되어서 학습해야 할 과목들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1입니다. 수학 1은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수학 과목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있으며 이 단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프와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 수학 1 내용 살짝만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래프 또는 이전에 배웠었던 1차 함수 그래프와는 그 모양이 조금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했던 삼각비의 내용이 확장되어서 그 각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그 삼각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나타내는 이 함수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수열은 이렇게 어떤 값을 이제 A1, A2, A3 이렇게 수로 만든 열들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이제 수가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값이 더해지는 등차 수열, 같은 값이 곱해지는 등비 수열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학 2입니다. 수학 2는 1학년 수학 중 함수 단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목인데요. 주 내용으로는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수 2는 미적분을 배우기 전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아주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2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나아가서 미분과 관련된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적분으로 가서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을 배우는 순서입니다. 수학2 내용도 함께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의 극한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x값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함수값을 찾았다면, 여기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값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 fx,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동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극한을 잘 배웠다면 이제 연속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처음 보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들을 다뤄서 이게 연속인지 연속이 아니면 왜 연속이 아닌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잘 학습했다면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담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에서는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미적분 과목입니다. 미적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1과 수학 2를 전제로 하는 과목인데요. 그 주 내용으로는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과 관련되어서 수열의 극한, 급수가 있고, 이제 수학 2에서는 그 다항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미적분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 여기에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하여서 미분과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미적분은 수학의 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항함수 이외에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므로 그래프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강점을 가진 학생들, 또 자신의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미적분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열의 극한, 급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이제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우리가 수투에서의 미분과 적분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이제 또 더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적분 내용도 함께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 보면, 수열에서의 우리 이제 AN으로 표시했을 때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수열에 나타내는 값이 어느 값으로 일정하게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 있고요. 또 이제 급수라고 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n이 뭐 1부터 100, 뭐 1부터 50 이런 한정적인 그 수열들 A1부터 A50까지만 더했다면 이제는 무한대까지 A1부터 이제 n이 점점 커지면서 무한대까지 더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배우는 급수도 배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지수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를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데, 지수함수의 도함수와 이제 로그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배울 것이며, 이제 이거의 도함수 즉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적분도 배우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기본되는 이제 적분과 미분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1학년 때 학습했던 수학 중에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과 관련 있는 과목인데요. 그 주 내용으로는 이제 순열과 조합, 근데 이항 정리, 확률, 또 확률 분포, 추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제 수학 과목에서 이런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여러분도 느끼셨다시피 생활과 관련된 아주 그런 밀접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인문사회, 예체는 이 모든 학과들과 관련했다고 보는 아주 알짜배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열과 조합, 이항 정리, 확률의 뜻과 활용, 여기 조건부 활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찾는 그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 확률의 분포와 이제 통계적 추정,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을 추정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확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확통 내용도 한번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항 정리는 우리가 1학년 때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외웠었던 a 플러스 b 제곱은 이제 어떻게 나오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 그 a 플러스 b를 가지고 5제곱, 6제곱, 뭐 100제곱 했을 때 이제 각 항들이 나왔을 텐데 그거의 뭐 개수를 구한다든지 좀 항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할 때 아주 유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확률, 어떤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확률 분포인데요. 여기 본 것처럼 이제 A는 뭔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는 뭔가 곡선형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집단의 분포가 주어지고 또 평균을 우리가 몰랐을 때 평균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신뢰 구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이점이 많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하입니다.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그 특징을 잘 기억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 이제 1학년 수학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든지 뭐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배웠던 뭐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 있겠죠.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으로 이루어진 2차 곡선이 있고, 이제 벡터를 가지고 하는 벡터의 연산, 정사형,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은 좌표 평면에서만 나왔지만 이제 Z축까지 생긴 공간좌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은 이제 도형 분야에 관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면서 관련된 학과가 이제 도형, 즉 공간, 약간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학과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하 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곡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연산하는 거,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이 내용이 좀 생소한데, 용어가 생소한데, 하지만 또 배우다 보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 정사형, 공간좌표, 이제 3차원에서 이제 도형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기하 내용도 한번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도형들에 관한 이제 식과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면 벡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x축, y축과 같아 보이는데, 이제 평면 벡터는 이렇게 그냥 선분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이런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 용어를 들었을 텐데, 이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은 이제 두 가지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한 평면 위에 있는 이 평면 도형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평면에 그림자 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이때 이 그림자가 생겼을 때 이 그림자 모양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좌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X축과 Y축만 배웠는데 여기에는 Z축까지 있어서 우리가 총 3차원에서의 이런 좌표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하는지를 배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까지 이렇게 총 5개의 과목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심화수학, 수학과제 탐구, 인공지능 수학, 경제수학, 이 네 과목들은 다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이러한 과목들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와 또 뭐 진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질문은 언제든지 선생님들에게 찾아와서 또 자문을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고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반 1등이 미적분을 선택하니까 나도 미적분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런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고, 여기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선택했는데 나중에 또 변경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선생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둘째, 내가 갖고 싶은 직업. 셋째,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넷째, 내가 다할 수 있는 최선.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선택 과목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교사 김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